가만입니다. 더 CJ입니다. 어제 장은 생각보다 잘 방어해주면서 보합권으로 끝나는 장이었습니다. 공포지수 38. 그런데 이 공포지수가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죠. 제가 공포지수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내려가냐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공포지수라는 것은 S&P 지수를 가장 큰 비중으로 그 밖에 여러 가지 지표를 종합해서 만든 지표인데, 현재 S&P가 벌써 스토캐스틱 과매도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도 더 심한 과매도권에 들어가고 있고요. 나스닥은 스토캐스틱 과매도권에 아직 진입 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다지 공포스럽지가 않은데, 고작 고점 대비 한 4%밖에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스닥이 공포스럽지가 않은데 공포지수는 내려간 거죠. 다우 지수와 S&P가 비교적 보조 지표상으로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도 나스닥 지수는 명확하게 조정 국면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하락을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 그리고 또 하락, 기술적 반등, 그리고 또 하락, 그리고 단기적으로 일봉상 추세를 돌리려면은 계속적인 파동이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공포지수는 38. 좀 더 추매를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모든 물량을 던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추매를 기다려 보다가 만약에 나스닥이 그대로 반등을 한다, 그래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수익금은 늘어날 테니까 장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싸게 잡기 위해서 조금 더 스토캐스틱 과매도권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시죠. 오늘의 어닝 발표, ASML이 주간장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다지 좋게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하락뱀이 나오고 있고요. 장후에는 그다지 별다른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공포지수 매법 참고하시고요. 공포지수 매도의 방법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푸드콜옵션 0.89 명확하게 좋지가 않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좀 더 하락을 할 것이다, 풋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 형국이죠. 제가 생각하는 푸드콜옵션은 만약에 1이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역설적으로 우리는 롱의 단기적인 고통을 견디고 추가 매수를 할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US배 CFD 나스닥 지수 차트 1봉입니다. 파란색 첫 번째 선, 두 번째 파란색 선에서 약간 횡보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두 번째 파란색 선을 이탈하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당연히 있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율, 제가 어제 뭐라고 그랬죠? 캔들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뚫어버린 채로 시작해서 둥둥 떠 있으면 일시적으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어오잖아요. 아무리 오르는 차트라도 끝없이 볼린저 밴드를 무시하고 들어 올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들어 올릴 수도 있는 경우일 수도 있죠. 하지만 90%의 확률로 반드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오르든 내리든 한다. 그리고 여전히 5일선 위에 캔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의 상승이 끝났다, 이제는 다시 슈퍼롱이다 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는 거죠. WTI 국제유가 5일선을 타고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모습, 하지만 21선 밑에 있기 때문에 역시나 안심할 수는 없다. 엔비디아, 어제 엔비디아가 약간의 상승을 해줌으로써 쏙슬이 상승을 했죠. 엔비디아가 명확하게 나스닥의 대장주기 때문에 죽더라도 한 방에 죽진 않습니다. 약간의 저점을 낮추는 형태로 하락을 하다가 어느 순간 다시 반등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TQQQ 명확하게 파란색 선을 이탈했잖아요. 좋지 않은 거죠. 여기서 다시 V자 반등을 하기에는 조금 힘에 부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쏙슬 파란색 선을 이탈했잖아요. 일목균형표까지도 이탈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오늘 장이 좋아져가지고 쏙슬이 상승을 해도 일목균형표에서 저항을 받거나 파란색 상승 추세선에서 저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불주는 다행히도 일목균형표를 지지해주는 흐름이지만 일목균형표를 이탈한다고 하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탈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장이 좋아가지고 테슬라가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볼린저 밴드 하단으로 들어오는 캔들까지만 마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테슬라 굉장히 힘드네요. 추세 보조지표 속스 S와 SQQQ 모두 이제 스토캐스틱 과매수권을 형성하려고 하는 모습, 하루 이틀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롱에 매수를 할 시점이, 하지만 오늘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최소 다음 주까지 증시가 약세라고 하면 다음 주에 공포지수 매법 가동하시는 거죠. 키움전세 일간수 매수 속술 1위 상당히 좋지 않고요. B2 현물 비트코인 2배 레버리지죠. 상당히 올라온다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비트코인을 아직 완벽한 추세적인 반등 타임이다 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속세스가 3위, 상당히 혼돈의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혼돈의 장입니다. 코인의 공포지수 67이고요. 코닐 차트, 코닐이 어제 급락을 보이고 2마로를 해주면서 마무리해줬다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닐의 변동성은 정말 말도 안 되게 크네요. 하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코닐이 끝나진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큰 하락 후 2마롤로 이때 갭을 메워준 것일 뿐입니다. 갭은 언젠가는 반드시 메우고 간다. 주식의 불문율이죠. 일단 갭을 확실하게 메워줬다는 것은 걱정거리를 하나 덜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STR도 여전히 추세적으로 끝난 것은 아니다. 투바닥을 형성했다. 일목균형표가 받쳐주고요. 나스닥과
MSTR과 코인베이스 차트가 커플링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비트코인과 무빙을 같이 하는 종목으로서 현재는 어쩌면 모두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평단 1200불대로 진입하는 모습, 조금 더 내리면은 MSTR을 매수하도록 할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고점 횡보를 하는 모습, 비트코인의 4시간봉 상당히 저점 횡보를 하고 있죠. 이평선은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모습, 이평선을 빨리 돌려줘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이평선을 살짝 돌리는 흐름으로 페이크를 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점 횡보라는 모습은 좋지 않아 보이고요. 지속적으로 홀딩하고 있습니다. 길게 보는 투자, 반드시 이기는 투자. 단기적으로는 힘들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이기는 투자.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더 C죠. 멤버십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은 멘탈 케어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어지는 경험들은 역경을 이고 반드시 결과물을 맺는다. 팍팍하고 메마른 바위 틈에서도 어떻게든 싹이 튼 것처럼 나 또한 주어진 환경에서 솟아오를 수 있으리라 믿어보자. 나는 나답게 살기로 했다. 저는 저답게 저의 스타일대로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